네, 진사로입니다. 64회 한능검 기본 31번부터 해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아봅시다. 자, 이 책은 가 지역 시종기인데 우당 이회영의 부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은숙이 국권 피탈 후 가에서의 망명 생활과 신흥 강습소 설립 과정 등을 기록한 책이래요. 자, 신흥 강습소는 이제 신민회에서 세웠던 그 서간도 지역의 그 군사 교육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니은 서간도가 되겠습니다. 어, 이 신흥 강습소가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로 이렇게 바꾸게 되죠. 예, 그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우당 이회영이라는 분이 나왔는데 이분은 그 서울 지역의 대부호였어요. 엄청난 부자였는데 이제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뺏기니까 이제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서간도 지역으로 건너가 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에다가 그 많은 돈을 전부 다 쓰게 됩니다. 이제 뭐 학교도 세우고 뭐 그랬죠. 예. 이제 학교 세우고 군사 기지 세우고 뭐 이렇게 후진 양성하는 요런 데다가 이제 독립운동 하느라고 자금을 모두 사용을 했어요. 예, 그만큼 이제 대단한 분이다. 자기 재산 전부 다 내놓고 독립운동에 헌신한 그 집안 전체가 그렇습니다. 집안 전체가 요 이씨 6형제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 집안 전체가 전부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가문이에요. 예, 자, 서간도 말씀드렸고 정답이었고 이 충칭은 임시정부가 1940년에 정착한 곳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0년에 정착을 해요. 그 전에 상하이에 있다가 그 윤봉길 의사의 그 훈커공원 의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상하이에 있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8년 동안 계속해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동을 해서 결국 정착을 한 데가 충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이제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이민을 이제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말에 우리나라 그 가난한 노동자들이 하와이로 많이 이주해서 여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로 했던 게 이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했죠. 이제 근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분들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일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 독립운동에다가 써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상하이 때 독립공채를 발행을 하는데 이 하와이의 이주 노동자분들이 이 공채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입니다. 뭐 돌려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돈을 갖다가 그냥 막 써요. 독립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운동하셨던 분들,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고, 이 멕시코에도 이주 노동자들이 많았죠. 그 에네켄이라고 불리는 그 밧줄 만드는 데 쓰는 거 있어요. 그 식물 키우는데 그 농장에 역시 멕시코에 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십니다. 특히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또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군대까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 그 무장투쟁하기 위한 요 군대까지 이렇게 이제 설립이 됐었던 데가 하와이다. 요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갈게요. 다음 공고가 발표된 시기에 일제의 정책으로 온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어,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할 사무원 및 기술원 생도를 모집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150명 정도 뭐 해가지고 나왔죠. 토지조사 사업 나오는 순간 이건 이제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 무단 통치를 대표하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죠. 헌병경찰, 태형, 헌병경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태형, 그 다음에 이제 공포 분위기 조성한다 해가지고 학교의 선생들도 칼 차고 수업 들어가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예. 관련된 내용이 2번에 있죠. 조선 태형령을 시행하였다. 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농광회사를 설립하였다. 요거는 1904년 러일 전쟁 때쯤에 있었어요. 이 설립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보안회랑도 좀 관련이 되는 게 그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반대해요. 일제가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반대를 한 게 이제
애국개몽운동 단체였던 보안회, 그리고 요 농광회사였는데, 보안회는 이제 그 민중 집회 같은 걸 통해서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했고, 이 농광회사 같은 경우에는 야, 그 황무지 개간은 우리도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설립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무지 개간하려고 설립된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미 증식 계획은 1920년에 시행이 됐죠. 그 다음에 화폐 정리 사업, 이거 이제 메가타, 그 고문 정치 시기에 재정 고문이 메가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메가타가 화폐 정리 사업을 해가지고 백동화를 그 일본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요 사업을 했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그 민족 자본들이 크게 이제 몰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33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자, 영국인 베델과 함께 대한매일신보 창간했다. 비밀결사인 신민회를 조직했다. 상하이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다. 자,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분들이야 뭐 많지만, 그 대한매일신보 창간, 그 다음에 신민회 조직, 요거에 대한 교집합은 양기탁 선생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에요. 베델, 양기탁 요 두 분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셨고, 그 다음에 신민회를 조직하신 주축은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기탁 선생이 여기에 답이 되겠죠. 자, 김원봉 선생은 뭐 잘 아시죠? 의열단 설립하신 분이에요. 의열단 만드셨고, 이 나석주 의사는 이 의열단의 단원이었죠. 이제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이 의열단 활동을 많이 이렇게 활성화해서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김익상, 나석주, 그 다음에 그 김상옥, 김지섭 이런 이제 의열단 단원들이 저마다 이제 의열 활동을 다 훌륭하게 해내십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원봉 선생은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투쟁하는 걸로는 일본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군사 투쟁밖에 없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서 이제 의열단 활동을 하시다가 결국 이제 저 중국의 황푸 군관학교로 가십니다. 거기서 이제 입대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군사 문화를 배우고 이제 군 활동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국 관내 지역, 그 만리장성 이남 지역에서 조선 의용대를 설립하십니다. 요거는 이제 역사적 의의가 굉장히 크죠. 중국 관내 지역에서 창설된 최초의 한인 부대예요. 조선 의용대를 설립하시고 나중에 이 조선 의용대가 둘로 나눠져요. 화북 그 부대랑 그 다음에 잔류 부대,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지는데, 그 김원봉 선생은 잔류 부대 세력들을 이끌고 그 한국 광복군으로 편입을 합니다. 임시정부의 정규 부대예요. 한국 광복군으로 편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한국 광복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이 됐었다 하고, 미국 OSS 전략정보국의 특수부대랑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었다.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흐름이 이제 이 김원봉 한 분에 의해서 이제 흐르게 되죠. 다만 이제 저분은 사회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광복이 되면서 이제 북한 지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뭐 이제 그것까지는 아실 거 없고요. 어쨌거나 이제 김원봉 선생, 그리고 나석주 선생 의사는 그 의열단 단원으로 이제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다음에 식산은행, 여기다가 이제 폭탄을 투척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이제 신익희 선생은 그 임시정부 때부터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특히 이제 임시의정원에 계셨고, 국회죠. 임시의정원의 의원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광복이 된 후에도 재헌국회에서 또 그 국회의원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의회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저 국민대학교 학생들은 아시겠죠? 이분이 국민대학교를 설립한 분이에요. 국민대를 설립한 이제 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기억하셔야 될 분들은 이제 신익희 선생은 시험에서 정답 선지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가 않으니까 김원봉, 나석주, 양기탁 이 분들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4번 갈게요. 자, 다음 상황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문제는요, 선지 중에서 가장 늦게 나온 걸 찾으면 돼요. 이 상황 이후기 때문에 이게 답이 두 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후니까 제일 늦은 거 찾아도 정답이 됩니다. 자,
이 본문에 보니까 두 분이 대화를 나누고 계시죠. 며칠 전 운행을 시작한 전차라는 것이냐. 그래서 한성 전기회사에서 전기를 공급하여 운행한다는구나 해서 전차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전차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찾아라 라는 문제예요. 사실 이 전차가 이제 대한제국 시기, 철도랑 비슷한 시기에 나와요. 이제 그리고 그 전신은 좀 전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이제 전차나 철도 전화는 조금 더 후고 전신은 좀 전입니다. 이제 전신이 그 전화보다는 좀 더 먼저 이제 상용화된 기술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좀 발전성이 좀 더 뒤처지죠. 전화가 좀 더 선진적인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전화보단 전신이 먼저였는데 그 전신 쪽은 1880년대 이때 들어와요. 갑신정변 이후에 이때 들어오게 되고 이제 전차나 철도, 뭐 전화 이런 것들은 이제 대한제국 시기에 들어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철도는 경인선이 이제 먼저 개통이 되고 경부선이나 경의선은 좀 더 뒤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이 경부선 철도는 정확히 말하면 러일 전쟁 시기쯤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경부선하고 경의선 경우에는 이건 일본이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려고 깔아놓은 선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과 관련이 있죠. 보급품 물자를 빠르게 수송을 해야 되니까 부산에서부터 서울, 의주 이렇게 이제 빠르게 수송하려고 이 철도를 깔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부선, 경의선은 러일 전쟁 때고 경인선은 인천하고 연결한 거죠. 요거는 이제 그 광무개혁 시기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대한제국 광무개혁 이때로 보시면 돼요. 이제 경부선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늦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순보 1880년대죠. 방문국에서 발간했습니다. 방문국 1880년대입니다. 만민공동에서 연설하는 백정, 요건 이제 독립협회잖아요. 이 독립협회에서는 이게 이제 1890년대,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기 근처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동문학도 1880년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으니까 정답은 3번 경부선 철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5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전투로 옳은 것은 자,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간도참변인데 이 가를 보니까 독립군 연합부대가 백운평 전투, 어랑촌 이런 데서 일본군을 대파했다. 자, 답은 그래서 청산리 전투입니다. 2번이에요. 김자진 장군의 북로 군정소 부대가 주축이 돼서 이제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부대랑 같이 해서 연합해가지고 이제 백운평, 어랑촌 같은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을 완전 대파했던 전투예요. 청산리 전투가 답이고요. 다만 이제 요 이후에 간도 참변해가지고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아예 이제 초토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때 간도 지역 한인들이 전부 다 막 학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독립군 연합부대가 대한독립군단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러시아 쪽으로 가게 돼요. 이 대한독립군단 이게 이제 러시아로 가게 되는데 러시아 중에서도 그 자유시 그래서 이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이 자유시 참변을 겪고 나서 다시 만주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3부를 결성하게 되죠. 이게 이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3부로 결성이 되는데 이때를 전후해 가지고 또 일제가 미스야 협정이라는 거를 만주의 군벌들하고 체결을 해요. 이제 이 미스야 협정이 뭐냐면 그 중국군이 그 독립군 잡아가지고 일본에다가 넘기면 돈 줄게라는 협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독립군들이 일본군들 피해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국군들 피해 다녀야 되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크게 위축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삼부 통합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해서 다시 삼부 통합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둘로 이제 통합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혁신의회, 북만주 지역, 혁신의회하고 그 다음에 남만주 지역의 국민부 이렇게 통합이 돼요. 미스야 협정 이후에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통합이 되면서 1930년대로 넘어가고 그렇게 이제 넘어갔을 때 이제 그 여기 이제
그 한국 독립군, 이게 이제 한국 독립당으로 이제 이 혁신의회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산하 부대가 한국 독립군이고, 그 다음에 국민부 산하가 이제 조선혁명군,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한국 독립군을 지휘하셨던 분은 지청천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이거 한중연합작전이에요. 이때부터 일본은 중국에게도 적국이 됐습니다. 만주사변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같은 거 승리하고, 이 조선혁명군은 양세봉 장군이 지휘한 부대인데, 여기는 이제 영릉과 전투랑 흥경성 전투를 승리로 이끕니다. 흥경성. 이제 이렇게 이제 만주 지역의 그 무장 독립군들이 흐름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영릉과 전투, 흥경성 전투 나와 있는데, 요거는 양세봉 장군의 조선혁명군, 그리고 여기 대전자령 전투하고 그다음에 쌍성보 전투는 지청천 장군의 한국 독립군이 승리를 거둔 전투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갈게요. 자, 가해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새로운 기법으로 구현한 가의 충칭 청사와 그 요인들이다 해서, 가는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되어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제가 충칭 나왔을 때 임시정부가 여기에 정착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1940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전에는 이제 상하이에 있었어요.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다가 충칭으로 간 후에 이제 거기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이제 이 한국 광복군 여러 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됐다. 그리고 미국 OSS 부대랑 연계해가지고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독립문을 건립한 거는 이제 독립협회가 하는 거죠. 독립협회 관련이 되고요. 대한국 국제를 반포한 건 대한제국입니다. 고종이 이제 대한제국으로 이제 황제의 나라로 바꾸면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게 된 거죠. 자, 이 서전서숙은 1906년일 겁니다. 이게 이상설, 헤이그 특사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설립을 하셨어요. 이제 이분이 설립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다 100% 본인 돈으로 이 학교를 운영을 하셨어요. 만주 지역에. 이렇게 설립해서 학교를 운영하셨는데, 이제 1년 후에 헤이그 특사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 학교가 좀 이렇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일본 통감부의 탄압도 받게 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서전서숙은 1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중에 이제 뭐 명동학교, 경학사 뭐 이런 걸로다가 다 계승이 되게 되죠. 1906년에 이상설 선생이 서전서숙을 설립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봉창 의사래요. 한인 애국단의 단원으로서 선서문이 나왔다라는 건데, 자, 1931년 상하이에서 한인 애국단의 1호 단원이 된 그는 가. 여기는 그러니까 이봉창 의사가 뭐 했느냐? 그 행적을 찾으라는 문제네요. 자, 이 훈코 공원에서 살상한 거는 윤봉길 의사. 이분도 한인 애국단이죠. 윤봉길 의사의 업적이고,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해서 중상을 입혔다. 요거는 이재명 의사예요. 지금 저 야당에 계시는 그 이재명 그분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이재명 의사. 예. 이때 이것도 참 웃기는 게, 저 이완용이 이때 거의 죽을 정도로 부상을 당해요. 예. 그 칼로 엄청 찔렸어요. 죽을 정도로 부상을 당했는데 살아납니다. 이게 외과 수술을 잘 받아서 살아난 건데, 이것도 심지어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흉부외과 수술이었어요. 근데 처음 시행한 흉부외과 수술이 성공을 해서 이완용이 살아나요. 예,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1호, 대한민국은 아니죠. 예, 우리나라 1호 흉부외과 수술, 이걸로 이제 이완용은 살아나고, 이 이재명 의사는 결국 사형을 언도받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친일 인사인 스티븐스를 사살하였다. 자, 이 스티븐스 사살은 그 장인환, 전명훈 요 두 분입니다. 이 스티븐스가 저기 외교 고문이죠. 고문 정치 때 그 재정 고문으로는 메가타, 외교 고문은 스티븐스가 들어왔어요. 메가타는 화폐 정리 사업 말씀드렸죠. 스티븐스는 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저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딴 소리를 씨부리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 뜬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두 분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살을 한 거죠. 이 두 분이 사전에 약속을 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 갔는데 이제 장인환 선생이 먼저 이렇게 스티븐스랑 막 육박 전투를 벌이니까 이제 전명훈 선생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합세해서 죽여버린 뭐 그런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인환, 전명훈 이 두 분의 이 스티븐스 사살 의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두 분을 구명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미국에서 이제 구명운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리 미국 지역에서도 이제 그 독립운동 기구가 있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모아져서 이제 대한인 국민회 이 장인환, 전명훈 두 분의 의거를 계기로 해서 이 대한인 국민회가 미주 지역에 설립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이죠. 이봉창 의사는 도쿄에서 일왕을 향해서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다만 이게 완벽하게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완벽하게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중국의 그 장제스, 그 국민당의 그 장제스 지도자가 중국인 100만 명이 못한 거를 한국인 한 명이 해냈다라는 극찬을 남기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38번.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와 황제로 즉위하고 국호를 선포했다. 대한제국입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라라는 문제예요. 이제 대한제국으로 이제 국호를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광무개혁을 추진하죠. 근데 이제 선지에 보시면 광무개혁에 관한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지계가 발급되었다가 광무개혁 때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일이죠. 자, 척하비가 건립된 거는 그 흥선대원군 때 병인 양요랑 신민 양요를 거친 다음에 서양 세력하고는 수교하면 안 되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세운 비석. 이게 척하비고요. 유경공원이 설립된 건 1880년대, 궁국 기무처가 설치된 건 이제 대한제국 선포 이전 1차 가보개혁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지계가 발급되었다. 이제 토지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계 발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 밑줄은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일제강점기 학적부의 일부입니다. 중일전쟁 이후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에는 일제는 학생들에게도 일본식으로 성명을 바꾸게 하는 창씨 개명을 강요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학적부에 보면 이제 나모 학생이 이름이 다케하라 마사오 이런 이제 일본식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창씨 개명 보면은 이 시기는 나와야 됩니다. 1930년대 저기 민족말살 통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국가총동원법 요 두 가지의 대표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민족말살 통치의 일환으로 한국신민서사를 암송하겠다라든지 창씨 개명을 하겠다 내지는 신사참배 그리고 궁성요배 사이렌이 울리면 일본의 그 궁을 향해서 절해라 뭐 이게 궁성요배죠. 이런 게 이제 민족말살 통치랑 관련이 되고 이 국가총동원법은 국가가 주체가 돼가지고 모든 걸 다 동원한다라는 거예요. 뭐 공출, 그러니까 뭐 집에 있던 쌀 다 가져가고 뭐 금속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배급 조금 주는 거예요. 이거 먹어 하고 조금 줘요. 그게 이제 공출과 배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력 수탈도 어마어마했죠. 강제징용 그리고 이제 그
그 학도 지원병 내지는 이제 여성의 경우에 뭐 정신대, 이게 이제 노동착취죠. 그리고 이제 위안부 같은 이런 게 그 국가총동원법 시행 시기에 그거의 일환으로 나왔던 겁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죠. 자, 공출을 독려한다. 공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볼 수 있는 모습이죠. 한국시민서사의 암송, 이것도 나왔네요. 그 다음에 국민징용령에 의해서 끌려가는 청년,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있었죠. 회사령 공포는 그 1910년대입니다. 회사 설립 허가제.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갈게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1927년에 결성된 여성운동단체예요.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협동하여 설립했다. 사실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 하면 신간회죠. 근데 이제 3단계 힌트를 보면 신간회의 자매단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신간회가 역시 이렇게 됐는데 그거의 자매단체예요. 여성운동단체니까. 자, 신간회 자매단체로서 여성운동단체 하면 근우회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이 보안회는 애국계모운동 단체 중 하나였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 요거를 이제 저지시켰던 애국계모운동 단체 보안회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농광회사도 이것 때문에 설립된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송죽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1910년대 비밀결사 단체예요. 근데 여기서 주로 이제 여성운동을 했습니다. 여성 지도자들하고 여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세웠던 1910년대의 국내 비밀결사단체, 이게 송죽회입니다. 그 다음에 색동회는 소년운동을 주로 했던 단체예요. 소년운동 1920년대요. 왜 소파 방정환 선생 하면 천도교 소년회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분이 설립한 단체 중에 요 색동회도 있습니다. 이 천도교 소년회에 이어서 이제 어린이 관련된 활동을 했던 그쪽 단체예요. 어린이날 제정한 거는 천도교 소년회지만 그 외의 어린이 활동은 전부 색동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마지막 41번부터 50번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